리플 코인에 있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소식만 쏟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리플을 챙기겠다고 나섰었고요. 리플에 투자하는 새로운 상품들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리플한테 유리한 법까지도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쯤 되면 리플 가격은 하늘로 솟아야지 정상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는 6개월째 파란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던질 질문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렇게 다 터지고 호재란 호재는 다 나왔는데 왜 리플의 XRP 가격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상황을 숫자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 한 개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 2,000원 부근인데요. 근데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40%가 빠진 상황이고요. 작년 여름 당시에는 한 개에 5,000원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매수한 분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가격들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수많은 채널들이 곧 간다 이렇게 외쳤었는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 말은 6개월 동안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보통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었고, 근데 리플은 정반대였죠.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가격을 위해서 꾹 누르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게 대체 뭘까요? 사실 그 정체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 하나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돈 2,000원 부근이라는 가격대인데요. 리플 가격이 오래 들어가지고 2,170원 근처만 가면 어김없이 막혀왔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 때마다 그 선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왜 하필 이런 가격대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이 가격대에서 리플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자료만 봐도 11억 6천만 개나 되는 리플이 그 가격 근처에서 거래됐었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비슷하겠죠. 본전만 되면 팔고 나가자. 그리고 여기서 본전이라는 거는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닌 딱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000원대까지 오를 때마다 그동안 손해보던 사람들 한꺼번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시 내려가죠. 이게 바로 지금 XRP 가격을 누르는 첫 번째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조 원, 그 큰 돈은 대체 누가 넣은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그 2조 원을 넣은 사람의 84%가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큰 손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거대한 투자 회사 같은 곳의 돈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큰 손을 어려운 말로 기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한 방에 수천억 원씩 움직이는 회사를 뜻하는데, 이 개인들의 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떠받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2,000원대 벽을 부수기에는 힘이 아직까지 모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때 리플에 가장 많이 투자한 큰 손으로 알려졌던 회사가 있죠. 골드만삭스라는 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은행인데,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초 자기가 갖고 있던 리플 상품을 전부 다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0억 원 규모인데요. 게다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건 리플을 믿고 길게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잠깐 거쳐가는 거래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큰 손들이 리플을 꽉 붙잡고 있다. 이런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이 조금 맞춰지시나요? 이 좋은 소식은 많았었지만 정작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큰 돈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가격이 벽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그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도 리플을 사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고 싶어도 아직까지 못 산다는 건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3월달 미국의 두 정부 기관이 리플을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상품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금이나 원유처럼 떳떳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정상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호재성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아직까지 정식적인 법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정부의 결정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 결정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천억을 굴리는 큰손이라면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자산에다가 그 큰 돈을 덜컥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돈을 손에 쥔 채로 딱 한 가지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류가 진짜 법으로 확정되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이 법의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리플은 누가 정권을 잡든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법안이 지난 5월 14일에 중요한 한 단계를 통과했었죠. 미국 상원의 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고,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부에선 이걸 두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관문 중에 하나를 넘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위원회 또 내용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상원 전체 투표까지도 통과를 해야지만 이 진짜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가격을 맡고 있던 그 2,000원대 벽대 그리고 큰손들이 기다리는 법안의 시간표까지도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시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확정되는 그 순간 기다리던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 법안의 전체 투표 일정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리플 가격은 지금처럼 답답한 박스권 안에 머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900원에서 2,200원 정도 이 사이 박스권 안에서 오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고 팔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가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또 2,200원대 벽을 확실하게 뚫는 순간이 온다. 그때가 바로 기다리던 큰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거대 은행 측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리플 상품의 첫 해에만 우리 돈 6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돈들이 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고 그래서 법안이랑 가격이 같은 방향을 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법안이 올해 여름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의원 측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이 몇 년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었고 그래서 무작정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안의 진행 속도를 같이 지켜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 리플의 좋은 소식은 전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들은 본전을 노린 매물벽들, 법을 기다리고 있는 큰돈들 때문에 막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벽을 부술 만한 열쇠는 올해 여름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 법으로 확정되느냐 여부에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정말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시장의 다양성에 대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리플이나 도지코인,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라는 핵심 중심이 있는 가운데 그 외 알트코인들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리플이나 도지코인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시는 몰빵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안 필요하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한 가지 몰빵으로만 보는 매매 습관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순간부터 그 한 가지 코인만 보게 될 거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어하고 정신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실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요. 리플코인, 도지코인 이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서 계속해서 매월마다 비중 조절,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핵심에 대해서 분할로서 낮은 비중으로 모아나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